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광장공포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신병리 현상을 증상별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불안장애, 또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분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불안이라는 말하고 공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아주 획기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사실 공포 속에는 불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광장공포증에 있을 때 이 공포라고 하는 건 불안을 포함해서 엄청난 충격이나 그 다음에 엄청난 당혹스러운 신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겁에 질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겁에 질리면 아주 당혹스럽고, 때로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 신경이 좀 약한 분들, 이런 분들 같으면 막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을 나고 혼미할 정도로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그 상황이 바로 공포라 볼 수 있습니다. 공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불안증을 느끼면서 신체적으로 당혹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쓰러질 것 같다든지,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오줌을 쌉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공포증입니다. 그 공포증 가운데 광장공포증이었습니다. 왜 광장공포증이라 할까요? 넓게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이 두려워지거나 어떤 대상이 두려워져서 회피 행동이 나타날 때 그걸 피하고 싶어서 거기 가자 하면 아주 그냥 되게 화를 내고 예민해진 증상이 바로 광장공포증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이나 장소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피 증상을 동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 광장공포증에 이 공황장애 발작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는 약간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증상이 큰 거를 이제 공황장애로 한다든지, 아니면 광장공포증 중에 약간의 공황적인 증세, 순간적으로 의식이 혼미하면서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나 과성을 쥐어뜯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장공포증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정신질병 분류상으로 DSM-5의 상으로는 몇 가지 두드러진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방된 공간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공포증을 느끼고 회피하는 그런 것입니다. 개방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일까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리 위라든가,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넓고 꽉 트여진 공간 자체가 자기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거나, 거기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 그런 장소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광장공포증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폐쇄된 공간을 또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폐쇄된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백화점도 그게 해당이 되겠지만, 커다란 쇼핑몰이라든가 극장이나 영화관처럼 이게 안막을 치고 좀 뭐랄까요, 내부의 인테리어 같은 것이 약간 쉽게 우리가 밝은 공간이 아닌, 우리 공연할 때 되면 불도 꺼지면서 영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갑자기 그것이 두려워져서 영화를 보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광장공포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은 여러 사람 앞에서 약간 대인공포증 비슷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할 때나 이렇게 굉장히 넓어진 장소에서 갑자기 장소가 넓어지니까 자기 의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굉장히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서 몸의 동작에 불안한 동작이 수반됐을 때 우리는 광장 공포증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장 공포증은 주로 언제쯤 이게 발병하느냐? 이게 청년기에 많이 발병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통계로는 2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난다. 20대 초반부터 이제 성인기에 들으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통계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남자와 여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회피 반응은 공포나 회피 반응은 여자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들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광장공포증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 치료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공포증을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릴 때 청소년기 아니면 유소년기에 우리 무의식에서 부모와의 애착이나 분리되는 그런 경험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분리 애착의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런 공포심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유아기에 부모들이 따뜻한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이런 불안 증세나 공포 증세를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광장공포증이 있는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또 가장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회피 반응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느 장소에 가서 두려워할 때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늘 함께 쇼핑하고 함께 영화를 봐주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래서 나랑 사람이 분리되면 어머니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분리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광장공포증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가족들의 그런 인내심 있는 그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광장공포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막 숨 막히는 그런 증상을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너무 격렬한 신체 반응이 일으키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광장공포증은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불안이 쌓여서 그런 거기 때문에 늘 함께 한다.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비단 광장공포증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 뭐 이렇게 또 자살의 충동이 있는 경우로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정신치료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에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든든한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 이것처럼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정신의학 선생님들의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심리치료도 역시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광장공포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